아이돌 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목소리만 듣고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싱글 남녀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각자의 공간에 앉아 목소리만 공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시간은 쌓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발생하죠. 그리고 최종 프로포즈의 시간. 청혼이 성공하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여행을 가서 시간을 보낸 뒤 결혼을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요. 그들은 외모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된 컨텐츠였고 서로 대면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싶지만 귀 기울였을 때 발견한 것들은 분명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흔한 말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나요?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으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Hello, I'm DJ Jinjin and I want to be sincere in every word I say.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오늘 오프닝도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목소리만 듣고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목소리만 듣고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럴까요? 요즘 뭔가 낭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낭만적인 이야기로 뭔가 결혼을 다짐하기엔 저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목소리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제가 래퍼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만들어진 소리를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보이스는 지금의 제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보이스가 제일 편한 목소리지만 막 랩을 할 때는 일부러 막 긁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고 좀 제가 원래 톤이 낮은데 약간 밝은 랩들을 할 때는 올려서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그냥 제 본연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굳이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갖고 있는 목소리에서 어떻게 좀 더 잘 들리고 좀 더 뭔가 파워풀할 때 파워풀하고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듣는 목소리와 남이 듣는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밝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라디오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낮고 처지지? 왜 이렇게 나는 되게 힘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야 신기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쨌든 마이크도 굉장히 좋은 거고 조금 제가 뭐 통화할 때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건데도 그럴 정도면 아마 제가 느끼는 제 목소리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제 목소리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인간의 호감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두 번째가 목소리라고 해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얼굴인가? 얼굴이지 않을까? 눈웃음? 그럼 저는 두 가지를 가진 남자군요.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허스키한 목소리의 소유자 찐디의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실제 음성은 아니더라도 메시지에서 다 느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엠 무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아까부터 목소리 어쩌고 저쩌고를 한 이유가 있기도 한 분인데요. 그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우의 이별 택시.
건너편에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창을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와이퍼는 오대듯 신경질 내는데 이별하지 말란 건지 청승 좀 떠지 말란 빈잔인 건지 술이 달아오른다 버릇이 된 전화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면 사람을 잊나요 빗속을 지금 내려버리면 갈 길이 멀겠죠 아득히 달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는지 믿지 사람인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이분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 이분께 나의 목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안대성 발성 치료사님입니다. 웰컴! 예, 안녕하십니까. 발성치료사 안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발성치료사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지금 음성 재활을 맡고 있고요. 특히 뭐 아나운서나 뭐 가수분들 같이 직업적으로 음성을 사용하시고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히 음성 재활을 이제 제가 돕고 있습니다. 오, 정말 저한테 너무 필요하신 분이 또 예. 나와 주셨습니다. 주로 약간 환자들 중에서도 약간 아이돌 친구들도 가곤 하나요? 예, 아이돌 직접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기획사에서 일했을 때는 뭐 아이돌 친구들을 많이 트레이닝 했었고요. 네.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지망생 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주로 지금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저희 회사로 좀 해가지고 저희 신인 친구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좀 한번 초청을 해서 부탁을 좀 영광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연습생 때 특히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지 감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 근데 뭔가 내추럴하게 요즘에는 좀 내추럴하게 좀 많이 내는 추세지만 옛날에는 만들어서 좀 예, 많이 맞아요. 냈었으니까 이게 내가 맞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발성도 있고 저런 발성도 있구나를 좀 많이 거쳐 가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발성이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성 치료사로서 저의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만. 감히 제가 어떻게 평가를 아닙니다. 네, 목소리가 네. 누구나 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쁘신 분들도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안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팬들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목소리 계속 그냥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너 이름부터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찐디의 흥미 진진! 네, 찐디의 흥미진진은 한국어로 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전문가와 재해석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발성치료사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목소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일상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저의 전문성을 시험하는 그런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CCTV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내려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긴 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모든 게 증거가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언성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실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습니다. 되게 재밌게 다들 풀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전문성 있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이제 항공이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본을 이렇게 처음 받아보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나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성량이 크게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과 그쵸. 자기 목소리를 크게 주장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이제 실제로도
성량이 작으신 분들이 네.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점점 이제 말씀을 안 하시게 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이제 목소리까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 상할 그쵸. 수 있군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은퇴하셔서 갑자기 목소리를 안 쓰시면 갑자기 성대 기능이 확 떨어지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결절이나 폴립이나 이렇게 해서 음성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으시게 되면 네. 갑자기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우울해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다 심리학적으로 다 다가가는군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의를 좀 하시는 편인지 예, 저도 아니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저도 목소리를 좀 크게 뭔가 얘기를 하는 습관을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목소리를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라디오를 처음 하게 됐을 때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좀 전달력 있게 좀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래퍼다 보니까 발음을 조금 흐르듯이 발음하는 게 습관화가 예. 돼 있어서 이걸 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라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뮤지컬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또 네. 장르가 달라지면 맞아요.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넌 이거 할 때랑 그거 할 때랑 뭐 할 때랑 다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이나 드리려고 치료사님을 모신 게 아니겠죠. 저도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발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발성 어떻게 내면 좋은지. 큰 발성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복부에 힘주고 이제 막 소리를 내시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거리감 있게 내시면 자연스럽게 성대 압력도 높아지고 또 호기도 더 세게 나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나 산에서 야호 할 때는 크게 내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쓸 때는 이제 쥐어 짜가지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진지님처럼 네. 이렇게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또 팬들은 또 캬 하고 소리 잘 지르세요. 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라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테크닉적으로 막 배를 긴장을 줘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감정적인 것과도 굉장히 그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뮤지컬 선배님들한테 가서 저는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뮤지컬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항상 저 멀리에 있는 점을 하나 찍어두고 거기다가 보낸다고 생각하고 보통 발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집중력이나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목소리를 되게 크게 만들고 이 공간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맞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아주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목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낼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목을 조이게 되고 너무 크게 내면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의 그런 다 안 좋아지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 능력을 벗어나는 소리를 계속 내게 되다 보면 점점 그 데미지가 오는데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는 계속 무리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음성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음성 질환의 약간 대표적인 예가 결절이나 예. 뭐 폴립 이런 성대의 건가요? 결절, 폴립, 때로는 낭종도 있고 유가종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음성 질환들이 네. 병원에서 취급하는 병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은 이제 그런 정도가 많이 맞아요. 저희도 계시죠. 사실 결절 폴립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목이 안 좋으면 결절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성 치료사로서 뭔가 좋은 발성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좋은 발성의 기준은 네. 일단은 바람부터 딱 들으면 이렇게 짠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여기서 성대 진동이 생겨나서 안정된 공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소리가 잘 이제 뭐랄까 섞이면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호흡에 약간 소리를 예, 얹어서 얹어서. 예, 많이들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네. 우리가 처음에 노래 배울 때 너무 이렇게 로봇처럼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무대 쓰면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고. 네. 예. 사실 무대에 딱 올라가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면 음정이 떨리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그냥 가사 하나하나 그냥 생각하면서 어쨌든 멜로디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맡겨서 불렀으면 됐던 거를 저는 계속 이 테크닉을 어떻게 쓰고 예. 이거 뭐 이렇게 배를 어떻게 써서 어떤 곳에 뭔가 힘을 주고 이렇게 막 하면은 항상 뭔가 실패를 하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립트릴이나 네. 그런 혀트릴 이런 연습들도 많이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허밍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허밍을 할 때 비로소 내 골격에 적합한 나한테 어울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근데 저도 뭔가 계속 랩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진짜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발성이고, 이게 되게 좋은 발성이다라는 약간 기준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가수분들이나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고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아, 그럼요. 우리 주위에 음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눈엔 잘 안 띄시는데 네. 병원에는 되게 많이 오시고요.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그래서 네. 목을 조여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경직형으로 발성을 하시는 분들도 또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그거는 약간 기능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습관이 그렇게 계속 되다가 10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소리가 안녕하세요에서 점점 뒤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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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포커스를 뒤쪽으로 가게 되고 막 습관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치료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DJ를 하면서 저 카메라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고 발성을 해야겠군요. 그럼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자, 아무튼, 선생님 땡튜브를 보니까 이제 또 발성은 타이밍이다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 어떤 의미일까요? 발성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갔을 때 뭐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하면은 오히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드림하이 공연하는 거 그 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림하이를 왜 아냐면 네. 그 작가 그 작품을 만드신 분하고 저하고 좀 알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작가님, 예, 승훈, 네, 승훈 작가님. 예, 저한테는 연출님으로 이제 그쵸, 승훈 그쵸. 연출님 네. 하고 이제 아는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이제 출연하시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맞아요. 칼군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쵸. 그걸 의식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다 안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발성도 호흡 따로 배우고 뭐 성대 붙이는 것 따로 배우고 공명 따로 배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말하는데 그럼 감정이 안 들어가네. 그럼 감정 따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 말고 맞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타이밍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고 가벼운 소리라도 타이밍이 맞히다 보면 점점 더 좋은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제가 느끼고 있는 딱 그 중간에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그쵸.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귀에 약간 쏙쏙 박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달라진 발성을 가지고 다음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성공요정 대선쌤이 우리 추천곡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가수 치아 출신이시죠. 네. 예. 3인조 걸그룹이셨던 네. 그 이제 김현지 씨의 사랑의 인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사실 김현지 씨가 이제
목이 안 좋으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또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 나오셨는데 네. 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이유입니다. 김현지의 사랑의 인사 듣고 와서 다음 흥미진진 진행해 볼게요. 비 내리는 거리를 좋아했었죠. 우산 없이 나와 함께 걸어줘. 다시 내리는 비에 그대 생각나. 눈물 날 것 같은데 둘이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워줘.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원하고 또 원하죠. 가끔 그대 어깨 기대 잠들면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었죠. 고마웠다고 이젠 말할 수 있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원하고 또 원하죠. 보고파 소리쳐봐도 그리워 불러도 닿을 수가 없는 그댄가 봐. 이젠 나를 잊었나 봐. 그대가 못난 바보라고 할까봐 내 사랑 너무나 아낀 것 같아. 그냥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랑한단 말도 못했어요. 눈에서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그대가 나를 또 찾지 않을까.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원하고 또 원하죠. 여러분의 발성까지 책임져 드리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또 오늘 첫 아돌한 방문이신데
혹시 받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참 오늘 처음 라디오 출연하고 아, 있는데 네.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안 떨려 보이세요. 네, 사실 떨고 있는데 역시 발성 컨트롤까지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도 아니신데 저는 떨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발성 요정 대성쌤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친구에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 목 아프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질문이 다소 이상할 순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서 말하면 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목소리를 깔면은 아무래도 계속 과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 친구 대사를 했을 때, 네. 사실 그 장동건 그 배우님께서 네. 이제 하셨을 때는 거의 보컬 프라이라고 그러죠. 목소리가 튀기는 소리로 이렇게.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정말 잘 표현된 게 그게 최저음에서 최소의 공기로 떨렸을 때 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짜증나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가 가라.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목을 잡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쪼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역에서는 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말씀하시길래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사실 발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컬 프라이라는 또 단어도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약간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컬 프라이는 진짜 성대를 이제 튀기듯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뭐지 그 영화 주온 같은 공포 영화나 그쵸.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쓰고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그걸 쓰는 경우에는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적당히 쓰면 또 매력적인 소리의 느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쓰는 것이 또 좋은. 맞아요. 사실 저도 래퍼기 때문에 보컬 프라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 예,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끝 있어서 마무리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감정 처리처럼 예, 약간 그렇게 할 끄듬 수가 처리 있어요. 예, 예. 하는 것처럼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목소리로 해서 키우고 예.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매력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예. 많이 납니다. 자, 아무튼 보컬 프라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음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발성과 좀 다른 영역일 수 있긴 하지만 태생적인 목소리를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태생적인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목소리를 배우면서 네. 말을 배우면서 부모님의 발성 패턴도 오.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목소리 비슷하고 아버지 목소리 비슷한 게 유전이 아니라 이제 교육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가 안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신기하다.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약간 태생적인 목소리를 좀 찾는 방법 간략하게 혹시 있을까요? 최대한 릴렉스 됐을 때 네. 이렇게 턱을 떨어뜨리고 냈을 때 우리가 제가 뭉키절규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하 했을 때 어금니 떨어뜨리고 하 했을 때 편안하게 한숨과 할 때 나는 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예, 편안한 소리의 음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게 있어요. 나이에 맞는 음색과 음도, 음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성악하는 친구들이 네. 또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앨범을 들으면 네. 성악가들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이제 10대 학생들 때 그런 소리들을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성악을 하지 않고 좀 그렇죠. 예, 약간 노쇠한 소리 막 흔들리거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따라하고 그래서 막 목소리 흔들리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목소리 또 성별에 맞는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목소리도 있군요. 네, 특히 변성기가 지났는데 남성이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계속 잃는 경우에도 변성 발성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죠. 나이에 맞는 목소리, 연령에 맞는 목소리, 성별에 맞는 목소리 이런. 진짜 그냥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 성대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는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항상 노래할 때도 그렇고, 이 코를 정말 떼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비염이 좀 맹맹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대에 뭐 좀 데미지를 입히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염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공명을 네. 100%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입과 코로 기류를 같이 내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안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게 이제 해드리죠. 근데 이게 항상 뭔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위쪽에 소리가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명이 맞아요.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거를 뭔가 발성법이나 아니면 뭔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 기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를 골 때 우리가 어떻게 골죠? 이렇게 골죠. 그걸 거꾸로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나 이런 진동을 또 유도시켜서 이제 소리 내기도 하고 예. 오, 이거는 처음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코고는 해서 그 기류를 거꾸로 내보내는 거꾸로 예. 이렇게. 하지만 입에서는 예. 공기가 같이 나오게. 같이 나오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예. 예. 뭔가 이렇게 항상 발성을 배우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약간 뭔가 몸을 자꾸 고정하게 돼. 이렇게 저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하게 되는 약간 네. 습관이 있는데 그걸 항상 그 공간을 좀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쉰 목소리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쉰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스트로보스코피로 이제 성대를 찍어봤을 때는 네.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되게 탁한 소리 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네. 또 결절이나 폴립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에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 뭐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테크닉만 해도 네. 지금 진지님은 가수시니까 발성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런 그쵸. 분들은 이제 그런 치료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좋은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관의 무서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뭔가 잘못된 발성을 계속 쓰면 또 신목소리가 또 악순환의 반복처럼 약간 될 거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2주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일본에서 토쿠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디. 저는 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낮은 톤이지만 매력 있는 허스키 보이스도 아니고 동영상으로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매번 싫어집니다.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반면에 찐디의 목소리는 안정감 있는 저음으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치료사님으로서 뭔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본인 목소리를 조금 음도를 이런 그 어플 같은 것들로 네.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피치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이제 실제로는 낮지 않은데 네. 피치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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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음정은 똑같아도 맞아요. 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사실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완벽하게 이제 좋게 들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제 목소리 가지고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뭔가,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 토크님은 좀, 물론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듣는 걸 좀 습관화하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지 그럼요. 않을까 예, 맞아요. 싶어요. 그리고 네. 내가 목소리가 좋아지면 자신감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계속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사실 뭔가 내 목소리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아, 맞아요. 그냥 저는 익숙하게 하면 언젠가 그냥 이건 내 목소리야라고 인정을 하는 때가 딱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우리 토코님의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까지 간다면 사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언젠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발성치료사로서 좋은 목소리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목소리 일단 살아가는 게 제일 좋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목소리를 완벽하게 그렇게 이상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말을 하면 아나운서 분들보다 잘하기 어렵고 그쵸. 노래를 부르면 또 가수분들만큼 안 되고 근데 이제 치료는 제 치료 영역이니까 그쵸. 제가 그런 거에서는 전문가지만 네.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장기적으로 쓰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또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살짝 안 좋아졌을 때 네. 빨리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그 영역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나운서 분들께서 이제 타고난 목소리나 이런 걸로 하셨을 때 저도 되게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의 기준을 일단은 내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준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뭔가 목소리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그 밸런스가 뭔가 좋았을 때 보통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리고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미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 되게 그러면 얼굴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뭐 3대 3이 돼야 되고 비율이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걸로 매력 있게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각자만의 매력이 있고 뭔가 좋은 목소리, 좋은 성대는 뭐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뭔가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성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음까지 아주 치료가 되는 기분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아돌 안에서 가장 귀여운 코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의 포니테일 듣고 올게요. Oh girl, you got the ponytail, I'm falling for you. You got me feeling crazy now, don't know what to do. Oh, pull me back, yeah, just like that 어지럽게 해, babe. Oh, girl, you got that ponytail, girl, you got that ponytail. 들려가, I got slap and just slap, looking for you. 난 달려가, 언젠가 그게 magical forest. 욱하면 있어, go, you going like that, yeah. 네 눈빛 take me to the sky, yeah. 점점 몽롱해져, I'm chasing you down. 거친 숨을 뱉어, seeing you left and right. 깊은 밤 빛나는 별들이 보여. Girl, you give no mind, girl, you give no mind. Girl, you got the ponytail, I'm falling for you. You got me feeling crazy now, don't know what to do. Oh, pull me back, yeah, just like that 어지럽게 해, babe. Girl, you got that ponytail, girl, you got that ponytail. Can't stop rushing now. 미친 듯이 뛰어 이 미로 안에서. Oh, how can I see you? I'm ready 뛰어도 I'ma keep on chasing. 숨이 차올라도 wanna keep on racing. 내 마주 볼 때까지 right. 펴지지 않는 너의 vibe. 점점 몽롱해져, I'm chasing you down. 거친 숨을 뱉어, seeing you left and
keep on searching 해 여기 나타나줘 baby now 맘에 달려 baby now 내 심장이 뛰어 밤밤 따따따리 피침 깊은 밤밤 Baby you're the bomb you're the bomb you're the bomb bomb Tell me right now I'm so down You got that ponytail now You got me running yeah Break it down crush it now you're the one I'm falling for you You got me feeling crazy now Don't know what to do Just like that 어지럽게 해 babe Girl you got that ponytail Girl you got that ponytail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오늘은 특별히 발성 요정과 함께한다고.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너를 응원할게. 호호,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그래서 목소리가 축 처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너의 마음 미안한데 너의 마음속 악의 무리를 물리쳐주겠어. 야하! 자,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와. 언제나 나를 불러줘. 자, 실사리가 나네. 야, 발성 치료사 선생님을 데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 진짜. 자, 자존감 특공대 We want to cheer you up. 그리고 발성계 1인자 우리 대성쌤도 꽤나 큐티해지는 코너입니다. 만약에 요술봉, 내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요술봉이 있다고 한다면 악의 무리가 나타나면 뭐라고 외치실 겁니까? 제가 이거를 저희 딸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Go away, 몬스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여워. 예. Go away, 몬스터 이러고 예. 이렇게 해주면 예. 악의 무리가 이게 땡땡핑이구나. 귀엽다. 자, 아무튼 굉장히 러블리한 대성쌤과 또 함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엑스다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진님. 저는 에흐다입니다. 39살이에요. 저는 지인들에게 항상 많은 애정을 쏟는 편이에요. 저는 저의 지인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그들로부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지인들은 제가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얘기해 보았을 때 제 지인들은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누군가가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호,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뭐 좀 딥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랑을 주는 만큼 받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선생님은? 저도 많이 있죠. 네. 어. 약간 보통 뭔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7살의 딸한테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네. 엄마는 크게 그리고 아빠는 점점 작아질 때, 작게 그쵸. 그려질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형님들도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딸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쨌든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예. 딸이 뭔가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아기 때는 엄청 또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빠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저는 형이 있고 제가 이제 둘째 막내인데 그래서 남자들만 있는 집안에서밖에 저는 뭔가
안 겪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기 때는 많이 못 봤었고 이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네, 맞습니다. 우리 치료사님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사실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외롭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좀 SNS가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좀 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보고 본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슬픈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울고 있는 사진을 절대 찍어서 업로드를 안 하듯이 항상 내가 좋고 내가 돈 쓰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통 올리지 자랑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숨기고 내가 싶은 것들은 숨기고 안 하죠. 싶은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저도 물론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만 저는 사실 제 기분에 따라서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제 멘탈이 안 좋다 하면 저는 SNS를 지워요. 그리고 회사한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업로드 안 보고. 자체도 예. 안 보고 댓글도 안 보고. 근데 제 멘탈이 좋을 땐 제가 다시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하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제 멘탈 관리를 하는데 보통 분들은 그게 어쨌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면 약간 멘탈이 터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면서 SNS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재밌고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결론적으로 에으다님에게 조언을 좀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봤는데 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는 사람,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또 받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세 가지 부류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호구가 말 그대로 호구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도 네. 이게 기버 성향이실 텐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챙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으다님의 성향 자체가 주는 뭔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버의 느낌이라면 사실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주는 거지 남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에으다님은 뭔가 주는 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그 보상 심리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실망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으다님이 만약에 줄 수 있는 만큼만 딱 주면 되는데 너무 자기 것까지 내어주면서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냥 그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다로 생각하시고 주는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으다님을 위한 주문을 한번 외쳐드릴 텐데 제가 얘기할 테니까 요술봉으로 마지막 얌만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으다야, 남을 잘 챙기기 위해서 나부터 잘 챙겨라. 얍! 자, 발성치료사님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저희가 요술봉을 끝으로 벌써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일단 먼 길 일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 소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라디오 출연을 진짜요? 제가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특히 찐디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예, 불러만 주시면 얼마든지.
불러만 줍쇼.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힘이 없으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더 곤란하게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자존감 특공대 일원이 되신 우리 대성쌤과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끝곡으로 태연의 꿈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항공이들아 목 관리 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